프랑스에서는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감자는 감히 사과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만 주의하면 되는데요. 오늘 감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전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동행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강으로 채울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사과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땅속의 사과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과에 펙틴이라는 아주 훌륭한 식이섬유가 있죠. 당연히 감자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철분 함량이 쌀보다 3000%나 많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 5명 중에 1명은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제 우리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밥그릇을 치우고 감자를 먹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3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염증 완화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100점짜리 식품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2가지 혈관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갖고 있는 혈관 질환에 감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감자에는 중성지방 배출에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깝게 이걸 버리고 드신다는 거죠. 느낌이 오시죠? 바로 껍질입니다. 감자 껍질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 식이섬유 섭취량은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반드시 껍질도 같이 드셔야지만 감자의 유일한 단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우유입니다. 먹을 거라곤 감자밖에 없었던 중세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던 비결이기도 하죠. 감자에 부족한 영양소는 우유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찐 감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3가지 원칙으로 첫째, 밥 대신 먹자. 둘째, 껍질도 같이 먹자. 셋째, 식혀서 먹자. 2022년 미국 벤 앤덜 연구소는 만성염증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결국 악성 종양세포, 흔히 말하는 암세포를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염증은 굉장히 일상적인 면역 반응인데요. 세균에 감염되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 회복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500개가 넘지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딱 20개입니다. 물론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아미노산, 우리는 그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개수는 성인 기준 8개, 성장기 기준 총 9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식습관 중에 한 가지가 궁금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콩, 두부도 생각나고요. 지방이 적은 살코기도 나쁘지 않겠네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단백질 식품이 과연 무엇인지 학자들도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Digestible Indispensable Amino Acid Score, 줄여서 DIAAS, 우리말로 해석하면 소화 가능 필수 아미노산 점수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단백질의 기준은 얼마나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9종류를 모두 포함한 감자는 100점입니다. 101점을 기록한 계란보다 1점 낮고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콩보다는 9점이나 높았습니다. 단백질은 감자의 주성분이 아니지만 질 좋은 단백질 식품, 훌륭한 아미노산 식품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의 몸을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요새 황당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물이 새는가 하면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튀어나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질 콘크리트를 쓰고 철근을 빼돌려서 건물을 짓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실공사라고 부르죠. 뼈가 약하고 근육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 비실거린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어렸을 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감자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칼슘은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성분은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뼈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칼슘이지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몸의 흡수가 잘 돼야 하는 겁니다. 단백질과 나트륨이 너무 과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감자는 어떤가요? 질 좋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양은 과하지 않습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성분은 감자에 풍부한 반면에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뼈 건강을 돕기에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죠.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니까 튼튼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팀은 감자를 꾸준히 먹게 되면 근육이 더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이 부실공사로 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감독관, 감자면 충분하겠죠? 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속 혈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기서도 감자가 등장하네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두 가지 독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다양한 성분이 감자에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예전에 내놨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코너 박사라는 분이 보고서에서 말하길 하루에 칼륨을 400mg만 꾸준히 먹어도 뇌출혈 위험을 40%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칼륨 400mg은 감자 반 개만 먹어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작년에 배우 강수연 씨가 60도 안 되는 정말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죠. 돌아가신 원인이 뇌출혈로 밝혀지면서 얘기가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무서운 뇌출혈 위험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만 있다면 하루에 감자 반 개 못 드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요새 소금 때문에 말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까지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뇌출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짠 음식을 먹고 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몸에서 내리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높아진 나트륨 농도를 낮춰야 하니까요. 결국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장마철에 배관이 터질 듯 흐르는 빗물과도 같죠. 혈관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칼륨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독소,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독소는 뭘까요? 202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 유병률이 38.4%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1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신체 활동은 점점 줄어드는데 육류나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탄수화물과 콜레스테롤이 가득한 먹거리는 넘쳐 흐릅니다. 그것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서 이런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트륨은 혈관벽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을 높이는 독소인 셈이고 중성지방은 노폐물이 쌓여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